BTV 전주방송은 시청자의 뉴스 보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안과 전주 소식을 차례로 연결해 볼 텐데요. 이규홍, 조재익 주민통신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진안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한전이 최근 신정읍 변전소에서 신계룡 변전소를 잇는 34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저희 BTV에서도 이 선로가 지날 예정인 완주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진안도 예정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규홍 통신원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확대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탈탄소 에너지 설비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망인 송전선로의 증설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초고압이 송전선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국가 경제와 산업의 지속화를 위해 반대만을 할 수도 없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진안 주민들의 걱정이 좀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2029년까지 345kV 고압 전류의 운반을 위한 송전선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진안군도 북이면, 정천면, 주천면 등 3개 면과 8개 리가 송전선로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주민이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 자연 자원의 훼손과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주체인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 선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러 우려 속에서 최근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이 송전선로 건설 대신 기업 이전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주장을 제기한 북이면 황금마을 임기령 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려면 거기다 지어야지. 왜 경기도에만 잔뜩 지어가지고 이 전라도 사람까지 목포 사람까지 제주 사람까지 전부 다 경기도로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 경기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시골에서 죽이는 거예요. 임기령 씨는 전국과 전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가는 것은 비용과 환경 훼손의 문제도 크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송전선을 건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그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림에서 보듯이 수도권의 첨단 산업시설이 과밀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실행에 옮기기에는 여러 면에서 정치적 조율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밀집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첨단 정보통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쓸 수 있는 지방으로 분산된다면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또 언급해 주신 대안이 좀 논의가 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전주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재익 통신원, 이 전주 신도시인 에코시티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전주시가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죠. 관련 취재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17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에코시티는 현재 인구 3만 명을 넘는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공영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가 쪽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혼잡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코시티에도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4월부터 에코시티 주 12주차장이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을 했고 7월에 이제 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 에코시티 주 8주차장, 에코시티 주 13주차장을 임시로 무료 개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주시의 계획은 앞으로 에코시티에 공영주차장 10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건데 실제 주차난이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까? 물론 많은 도움이 됐지만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살펴본 주 12, 주 8 두 주차장 상황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주차장의 면적이나 규모,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 12 주차장 안에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주차장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임시로 무료 개방에 운영하고 있는 주8 주차장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 유료와 무료 개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주 12 주차장 주변은 상대적으로 상가가 더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으면 아무래도 같이 주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할 테니까요. 때문에 유료 공영 주차장이지만 공영 주차장 이용료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변 주변에 대한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앞으로 이 공영주차장 더 늘어날 텐데 혹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사실 주민 입장에서 주차장 운영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차장마다 안내된 이용 요금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인데요. 에코시티 주 12지 주차장은 10분 이내로는 무료로 회차를 할 수가 있고 30분 기본 요금이 900원입니다. 이후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450원씩 추가가 되고 1일 주차 요금은 9,000원인데요. 그런데 에코시티 주 8주차장은 현재는 임시 무료 개방 중이지만 30분 기본 요금이 700원이었고 이후 15분을 추가할 때마다 350원씩 추가가 됩니다. 1일 주차는 7,000원으로 규모가 비슷함에도 주 12주차장보다 좀 더 저렴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처럼 같은 지역에 있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다르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용할 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요금 정책이 주변 주차난 해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송천동의 경우에는 전주에서도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에코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좀 주차난도 심각한 걸로 아는데요.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에코시티뿐만 아니라 송천 1동, 2동도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고 땅값도 비싸서 주차장을 새로 늘리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자면 빈집 정비나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전라고등학교 부지, 또 철거 예정인 근로자 아파트 등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송천동과 호성동을 아우르는 천마지구 개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도심 주차장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주 에코시티를 비롯해 송천동 전반에 대한 주차난 문제와 대안, 또 앞서서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따른 진안군 주민들의 우려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